저는 올해로 37살, 동갑내기 남편과 7살 딸아이와 함께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은 29살 때 했고 지금까지 남편이랑 수도 없이 싸웠지만 결혼 생활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큰 문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직도 부부 사이가 좋은 편이고 주말마다 딸이랑 셋이 캠핑 다니고 여기저기 여행 다닐 정도로 돈독한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네요. 그렇다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제가 사연을 왜 보내게 되었냐 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저희 신우 때문이에요. 제 남편은 성격도 시원시원한 편이고 저나 우리 딸에게 모든 것을 잘 맞춰주는 편인데 시댁 사람들은 성격이 완전 정반대였죠. 뭔가 친해지기 어렵고 다들 어딘가 살짝 꼬여있는 성격 때문에 대화를 오래 나누다 보면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오죽했으면 남편마저 자기 엄마랑 여동생은 도덕적으로 살짝 문제가 있다면서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말을 제게 했을 정도였죠. 일단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저희 시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마디로 정의해서 진상 그 자체입니다. 진상도 그냥 보통 진상이 아니고 어마무시한 개진상이에요. 제가 만약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었다면 저희 시어머니는 출입금지를 시켰을 겁니다. 동네 5,000원짜리 콩나물 국밥집에 가더라도 5성급 호텔 서비스를 받아야 직성이 풀리세요. 뭔가 조금이라도 본인 마음에 들지 않았다가는 소리를 지르면서 사장 나오라 하고 직원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않으면 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딜 가든 항상 공짜 서비스는 당연한 거라 생각하시고 이런 짓은 가격대가 비싼 곳일수록 본전 생각이 나서 그런가 훨씬 더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하긴 어머님이 돈을 내지 않고 얻어먹는 자리에서도 똑같이 저러시긴 합니다. 가게에서 진상 부리고 서비스 달라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근슬쩍 식당의 물건들을 훔쳐서 집에 가져오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냅킨이나 빨대, 포크, 숟가락, 젓가락 같은 건 정말 흔한 일이고 그릇도 훔쳐와요. 제가 신혼 때 시댁에 한 번씩 놀러 가면 이상하게 중국집 이름이 붙어있는 하얀 짬뽕 그릇이 집안 여기저기에 굴러다니더라고요. 그걸로 화분에 물도 주고 잡동사니 담아놓기도 하고 간식 같은 걸 먹을 때도 쓰고 저는 어디 망한 가게에 가서 얻어온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남편을 통해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중국 음식을 시키면 항상 그릇을 한 개, 두 개씩 몰래 빼놓는다 하시더라고요. 지금이야 전부 배달시키면 일회용 포장용기에 배달을 해주지만 옛날에는 그릇으로 배달해주고 다시 수거해가는 시스템이었으니 저희 시모가 저런 짓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릇 때문에 중국집 사장님한테 항의 전화가 오면 자기는 안 가져갔다고 싸우는 바람에 남편은 예전부터 동네 창피해서 자기 사는 지역 근처에 있는 식당은 가지도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 밖에도 수건도 목욕탕 이름이 뻔히 적혀있는 수건이고 동네 뒷산 약수터에 있는 빨간 바가지마저 훔쳐서 집에 굴러다닙니다. 그렇게 훔쳐온 물건을 집에 가져다 쌓아놓기만 하고 잘 쓰지도 않아요. 그냥 어머님 스트레스 푸는 취미생활 중에 일부인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임자 만나서 경찰서라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남편은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고 예전부터 어머님이랑 그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할 정도로 정말 싫어합니다. 그나마 아버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신우가 어릴 때부터 어머님 하는 짓을 보고 배웠는지 하는 짓이 완전 빼다 박았습니다. 외모도 정말 아무리 좋게 말해도 예쁘다고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 평소에 하는 짓도 시모랑 똑같으니 신우를 좋다 하는 남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30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갔고 건설회사에서 격리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남자들이 많은 환경인데도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신우가 시집 못 가는 건 엄마한테 문제가 있다고 말할 정도였고 이 집안에 시집 와서 몇 년 지켜본 바로는 저도 그 말에 100% 동의해요. 두 모녀가 동네에서는 나름 유명인이라서 같이 다니면서 진상짓을 엄청나게 하고 돌아다녔고 동네 마트에서 수박을 사다가 반은 먹고 나머지 반을 들고 가서 환불받거나 멀쩡한 옷을 사서 주말에 잘 입고 돌아다니고 월요일에 가져가서 반품 받는 일이 허다했죠. 신우와 시모는 이런 행동들이 본인들은 엄청 똑똑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옆에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먹질 않더라고요. 두 모녀가 동네를 돌아다니면 식당 사장님들이고 옷가게 사장님들이고 전부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건 기본이고
요즘에 갑질모녀 비슷한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저희 시댁이 뉴스에라도 나올까봐 마음 졸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신우가 평생 그렇게 남자도 못 만나고 시모와 둘이 사고만 치고 다닐 것 같았는데 집신도 짝이 있던 건지 2년 전에 속도 위반으로 애가 생겼다면서 하루아침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대충식을 올리고 결혼해서 살더라고요. 시집가는 신우를 보면서 놀랍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상대방 남자가 신우의 저런 면을 다 알고 결혼하는 걸까 싶어서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하고 지금까지 큰 트러블 없이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끼리끼리 만난 건지 남편이 엄청난 성인군자라도 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혼 전에는 약간 거리를 멀리하고 신우와 크게 교류 없이 살았지만 최근 들어 같이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그래도 제가 몇 년 먼저 키워본 선배라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말에 대답도 해주고 우리 애가 예전에 쓰던 물건들도 공유해주면서 나름대로 신우와 편하게 잘 지냈어요. 집도 서로 멀지 않았는데 그래서 더 자주 왕래하고 얼굴 보면서 살았죠. 신우가 결혼 전에는 항상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시모와 함께 다니면서 사고를 엄청 치고 다녔었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나니 사람이 180도 달라진 것 같았어요. 표정도 조금 온화해지고 예전보다 작은 일에 화내는 일도 없더라고요. 같이 식당을 가고 카페를 가더라도 예전 같으면 일회용 용품들 훔쳐서 가방에 쑤셔 넣기 바빴는데 최근 들어서는 전혀 그런 행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애 낳고 엄마가 되니까 변할 수 있구나 싶어서 약간 감동스러운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래도 종종 신우가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만 하다 보니 약간 우울해하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집으로 한 번씩 불러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아기용품도 사서 선물해준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예전 처녀 시절 때부터 원래 아이들도 별로 안 좋아했었고 보통 이모들은 조카딸이 태어나면 예뻐해주기 마련인데 아이 보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고 어색해하던 사람이에요. 설마 나중에 자기 애가 태어나도 그럴까 싶었는데 지금도 육아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본인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가족이라고 낮 시간에 집에 불러다가 제가 아이 봐주고 있으면서 편히 쉬고 낮잠도 잘 수 있게 해줬고 정말 문자 그대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서 한때 꿈이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을 만큼 좋아하고 일부러 아이가 신나게 뛰어놀 수 있게 아파트도 1층에서 살고 있을 정도예요. 신우가 아이를 봐달라고 맡기는 건 제가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딸도 동생 생겼다면서 좋아했고 우리 애 혼자서 놀다가 동생이랑 같이 놀면서 웃는 소리가 들리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조카를 봐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신우와 잘 지내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 사건만 없었다면 말이죠. 요즘은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것이 많이 익숙해져서 평일이고 주말이고 가릴 거 없이 제가 비번이고 집에 있는 날에는 거의 매일 신우가 집으로 찾아와요. 어찌나 편하게 생각하는지 저희 집에 와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으면서 몇 시간이고 있다가 집에 돌아갑니다. 어린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혼자 해보고 있으면 편하게 밥 먹기 힘들고 샤워나 화장실조차 마음 놓고 갈 수 없는 게 사실이죠. 아이 혼자 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당장 눈에서 엄마가 안 보이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곤 하니까요. 그래서 신우가 저희 집에 와서 저한테 아이를 맡겨놓으면 마음이 너무 편한지 밥도 먹고 낮잠도 자고 심지어는 샤워까지 느긋하게 하는 날도 있어요. 제가 다 이해하고 허락한 부분이고 저는 저대로 아이랑 놀아주면서 행복감을 느끼니까 서로에게 좋은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둘째를 갖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제 나이도 이젠 적지 않고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게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라서 거의 포기한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처음부터 맞벌이를 하다 보니 집도 조금 일찍 산 편이고 아이 하나 키우는 데는 전혀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은 건 다 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결혼하고 애 낳자마자 일을 그만두면서 모아둔 돈도 별로 없이 남편 버는 외벌이로 생활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금전적으로 도움 줄 수는 없어도 이래저래 아기용품도 나눠주고 살림살이도 나눠주면서 정말 진심으로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신우한테 뒤통수를 맞아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일하는 직장은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휴일이 그때그때 달라져요. 보통 주말에 하루 쉬고 평일에 하루 쉬는 패턴인데 신우가 제 쉬는 날이 언제인지 미리 물어볼 정도로 집에 자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일이었는데 신우가 제 쉬는 날 또 집에 오겠다고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해서 저는 아침부터 조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즐겁게 놀아주려고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산 새 장난감을 들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점심때가 다 지나도록 신우가 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혹시 까먹고 다른 볼일 보러 갔나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신우의 목소리가 엄청 잠겨 있었어요.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무리를 했는지 몸살이 심하게 왔다면서 저희 집까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다음 주에 보자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 생각해보니 어차피 저는 별로 할 일도 없고 아픈 신우가 혼자서 애를 보고 있을 생각에 걱정이 되어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신우 생각해주는 것보다 제가 조카랑 놀아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집이 가깝기 때문에 후딱 달려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신우가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딱 봐도 진짜 몸살이 났는지 아파 보였고 제가 거실에서 애랑 놀아주고 있을 테니까 약 먹고 안방에서 편히 쉬고 있으라고 했죠. 그렇게 저 혼자서 조카랑 놀아주고 있었고 신우네 집에는 작은 말티즈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강아지도 같이 놀자고 해서 셋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강아지가 목이 말랐던지 뽀르르 달려가서 자기 물그릇에 담겨있는 물을 마시는데 그릇이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릇이더라고요. 결혼할 때 혼수로 구입한 그릇 세트를 쓰다가 작년에 저희 집 식기들을 한번 싹 다 교체했었거든요. 영국에서 수입된 제품이고 특유의 디자인 패턴이 있어서 딱 봐도 제가 샀던 그릇이었어요. 엄청나게 비싼 명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트로 사면 수십만 원이라서 나름 아껴서 쓰고 있었는데 그게 왜 신우 집에 하나가 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집 찬장에 있는 그릇들을 일일이 개수 세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신우가 따로 사서 쓰다가 강아지 물그릇으로 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의심이 시작되자 집안 곳곳에 수상한 물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앞에 놓여있던 발수건도 많이 보던 것 같아서 확인해보니 저희 회사에서 작년에 결혼한 직장 후배가 답례품으로 돌린 수건이더라고요. 이름이 버젓이 밑에 자수로 써있는데 그것도 왜 여기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집안 여기저기를 찾아보니 우리 집에 있던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작은 인테리어 소품부터 시작해서 저희 신혼여행을 동남아로 다녀왔는데 그때 사왔던 조그만 인형들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나가 이 집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물건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성격이 아니라서 아예 통째로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 두 개 이빨 빠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나 봐요. 그릇도 6인 세트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보여도 그냥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말았었는데 그게 이 집에 건너와서 개밥 그릇으로 쓰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었죠. 남의 결혼식에서 답례품으로 줬던 수건을 훔쳐다가 자기 집에서 발수건으로 쓰는 심리도 도무지 모르겠고 저는 그동안 좋은 마음으로 신우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는구나 생각하니까 몸에 기운이 쭉 빠지면서 그렇게 예쁘던 조카도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강아지 밥그릇이랑 발수건을 들고 안방문을 열어서 자고 있던 신우를 깨워서 따져 물었어요. 물건이 아깝다기보다 기껏 훔쳐가서 제대로 쓰는 것도 아니라 제 소중한 물건들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것이 더 열받더라고요. 아가씨, 이거 우리 집에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저는 말을 할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물어본 건데 신우는 의외로 너무 쉽게 맞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물어보자마자 맞다고 저희 집에서 가져온 거라고 대답을 하니까 오히려 제가 말문이 턱 막혀서 뭐라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고 왜 이걸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냐고 따져 물었더니 잘 안 쓰는 것 같고 버리려 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가져왔대요. 언니가 잘 안 쓰는 것 같아서 버리는 건 줄 알았죠. 도로 가져가셔도 돼요. 하나도 미안한 기색도 없고 반성하는 척도 안 하는데 너무나도 싸가지 없는 그 모습이 신우 처녀 시절 모습이 생각나면서 사람 쉽게 바뀌는 거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쓰던 안 쓰던 최소한 물어보고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화를 냈더니 그까지 그릇이랑 발수건 하나 가지고 되게 뭐라 한다면서 그냥 가지고 가라네요. 그럼 거실에 있는 저희 집 물건들 다 가져가도 되죠?
라고 말한 다음에 비닐봉투 하나 꺼내서 눈에 보이는 족족 다 쓸어 담았습니다. 신우가 훔쳐갔던 물건들은 물론이고 제가 조카에게 선물해줬던 장난감 같은 것들도 전부 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집 나오자마자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처박아 버리고 싶었는데 집으로 가져와서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당신 동생이 그동안 우리 집에서 훔쳐간 물건이라고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제가 건네주는 봉투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화가 나서 바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더니 화를 내고 다신 우리 집에 올 생각하지 말라더군요. 그리고 시모에게도 전화 걸어서 엄마 때문에 애가 완전 도둑년이 다 됐다고 이제는 하다하다 우리 집에서까지 도둑질을 하게 만들었냐고 따졌어요. 시모도 전화기 너머로 뭐라고 대답을 하긴 했지만 남편이 목소리가 더 컸고 자기는 쪽팔려서 이런 사람들이랑 식구라고 하기 싫으니까 앞으로는 엄마고 동생이고 간에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더니 저한테도 다신 조카 봐줄 생각 하지 말라네요. 물론 저도 그동안 제가 오지랖 부린 거 인정하고 도둑놈을 집안까지 끌어들였으니 원인 제공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도와주려고 손을 뻗어준 사람인데 어떻게 제 뒤통수를 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싼 물건들은 아니지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고 뻔뻔하게 도로 가져가라고 말하는 신우를 보면서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애 봐주는 일도 없을 거고 당연히 저희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힘들까봐 배려해줬더니 지금까지 뭐 하나 답례품으로 돌아온 것도 전혀 없고 진짜 내가 그동안 큰 착각을 하고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주면 고마워하고 서로 잘 지내려고 할 줄 알았는데 호구 잡은 것도 아니고 도둑질이 대체 뭐랍니까?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랬다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울고불고 자기 힘들다며 애 봐달라고 빌어도 얄짤 없을 겁니다. 제 도움을 받을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